자, 이제 열역학 법칙이 남았어요. 앞에 있었던 얘기들은 정말로 그냥 기본 포석처럼 그냥 깔고 가는 거고요. 열역학 법칙, 열각 문제는 다 열역학 법칙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기본적으로 제가 구도를 잡아 드릴 텐데, 등장한 개념 덩어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덩어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흐름들을 다 묶어서 가야 돼요. 하나는 기체 변수 덩어리가 있죠. 그건 배웠죠. 이 기체 변수는 당연히 P, V, T, 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사이의 관계식은 PV는 nRT. 네, 이거 말고 열역학 법칙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조감도 할 때 얘기했는데 1법칙, 2법칙이 있었죠. 1법칙은 열을 T가 아니고 내부 에너지로 혹은 일 쓰는 거로 변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란 그 온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변한, 이동한, 출입한 그 열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나오니까 제일 첫 번째 덩어리인 열 에너지 항목도 또 있는 거죠. 뭐 있어요? Q, 델타 U, W. 그럼 얘들 사이의 관계식은 뭐 더하기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엔트로피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도 당연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만 봐요? 네, 엔트로피의 변화만.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엔트로피 변화를 잘 보니까 온도가 변해서 생기는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해서 생기는 변화도 있어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기호들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제가 외우기 좋으라고 얘만 들어간, 요 수시간에 얘만 들어간 겁니다. 즉 온도만 변해서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부피만 변해서 생기는 엔트로피 변화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값들의 합이 전체 변화와 같겠죠. 이게 자꾸 덧칠이 되네요. 이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은 당연히 이 둘의 합과 같을 테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기체 변수 제일 처음에 배웠고 열 에너지가 있을 거다. 당연하네. 근데 엔트로피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러면 변수 P는 왜 없냐? P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체 자체가 그냥 힘을 주는 거고 힘을 주고 있는 그 상태니까 그 다른 버전으로 변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나 부피 변화가 없으면 압력만 변해가지고 기체가 엔트로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은 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 둘이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이제 전체 구도가 다 끝나는데 여기서 잘 보면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 한 개가 에너지는 기체가 가진 전체 에너지니까 이 토탈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2분의 3 nr 델타 t라면 되죠. 한 개 에너지는 2분의 3 KT, 전체, 이상기체 전체, 그 안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2분의 3 NRT니까 변수가 T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딱 변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W라는 거는 2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F에 델타 X라고 했던 그 흐름인데 기체로 넘으면 F 대신에 P를 쓰죠. 그죠? 그럼 얘들은 P에다가 넓이 S니까 이 둘을 곱하면 돼요. 넓이 곱하기 길이 하면 이게 부피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의 변화만 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은 외부에다 한 일은 부피 변화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부피 변화를 가지고 일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 가지고 추정할 수가 있다. 해서 두 개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PVTN, Q, 델타 U, W, 델타 S 3개에서 총 10개의 항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기체 변수 4개만 딱 찾아 놓으면 여기서 추론해서 델타 U, 여기서 추론해서 W, 요 두 개를 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 또 찾아내면 위에 게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요 흐름은 또 PV 곱한 게 아니라 P 델타 V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그냥 PV는 nRT하고 비슷해요.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서 부피가 변했죠. 그럼 요걸 변한다라고 처리하면 이 전체가 미분으로 변화율로 보면 원래는 델타 PV 그 다음 P 델타 V의 합으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 변수가 T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그러면 얘들은 유사시에는 이꼴 nR 델타 T로 해도 되겠네. 언제? 단 압력의 변화가 없을 때. 없으면 이게 아예 없어지니까 얘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의 변화가 없는 조건. 뭔데요? 정압과정. 정압과정일 때는 P 델타 V라 해도 되고 nR 델타 T라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것만 가지고 요것도 추정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정압일 때만. 나머지들은 항상 연결되는 건데 정압일 때는 온도만 가지고 이 둘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요 연결고리에다가 뭘 써주면 돼요? 2분의 nR 델타 T를 쓰거나 혹은 여기는 P 델타 V 혹은 그냥 nR 델타 T. 숫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렇게 가고 그럼 요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가면은 CM 델타 T 혹은 LM 뭐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흐름에서 델타 U하고 델타 Q가 똑같은 것, 즉 W가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거니까 2분의 3 nR 델타 T라고 해주면 이게 기본이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nR T분의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양쪽의 변화율이니까 다 적분해주면 온도의 변화, 엔트로피 변화죠. 그럼 여기서는 요게 2분의 3 그 다음에 ln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적분인데 요게 이제 1에서 2까지 갔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 여기에서 요 n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졌지? 잠깐만요. 그대로 들어가면 맞죠? 네. 네. 자, 그대로 갈게요.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해보니까 변수가 온도만 생겼죠. 그래서 요걸 온도만 생긴 거로 해놓고 요게 나올 때마다 그냥 ln이라고 쓰세요. T1분의 T2. 그럼 온도가 변하는 온도가 변하는 상황은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열로 그냥 바로 쓴 거니까 내부 에너지 항상 요 숫자 2분의 3 nR 요게 붙으니까 2분의 3 nR이라는 게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르게 가면 요거 말고 또 다르게 가면은 Q가 W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P의 델타 V 요 흐름인 거죠. 그럼 여기서 델타 U가 빵일 때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에 출입한 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원래 PV는 nRT이니까 T분의 P 넘기면 T분의 P는 V분의 nR이라 써도 되죠. 그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면 T분의 P를 요거로 바꿔요. 그러면은 nR에다가 V분의 델타 V로 바꿔요. 그럼 요게 다시 ln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는 V의 변화로 나옵니다. 따라서 요게 V만 가지고 바뀌었다라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 흐름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V가 나오면 또 ln V1분의 V2로 바꾸고 뭐가 붙은데요? 그냥 nR입니다. 아까는 2분의 3 내부 에너지 흐름이니까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붙었고 1이니까 2분의 3 없이 그냥 nR이죠. 차이가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nR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 말고는 엔트로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 즉 기체의 기본 변수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체 변수 4개를 딱 뽑으면은 V 가지고 W, T 가지고 델타 U, 아주 특이한 정합일 때만 또 W. 그럼 이걸 구해내고 나면 V의 변화만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 T의 변화만 가지고 또 엔트로피 변화, 그 두 개 합이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면은 일반 공식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개의 값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차차차차 연결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체가 딱 나타나면 기체 변수 4개를 찾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1법칙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 구하라면 열 에너지 구해내고, 2단계 높은 2법칙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각각 구하라면 한 번 더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해서는 법칙들이 따로따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흘러가요. 됐죠? 자, 그러하다면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연력학 법칙으로 정의할 때 그냥 써라라고 하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우선 낱개로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열 과정을 하나 더 배웁니다. 열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변화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랜덤하게 막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이 열이다라고 하는 1법칙이니까 하나씩 없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완전 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1법칙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은 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모든 열은 내부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건 아예 열 자체가 없으니까 일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를 까먹으면서 합니다. 그럼 요게 어떤 차원에서 정리한 거예요? 1법칙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 차원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니까 뭐만 바뀝니까?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변수 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등온. 그 다음에 여기는 W가 없으니까는 부피 변화가 없다. 등적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정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런 변화가 다 일어나는데 요 자체로 해서 이걸 단열이라 불러요. 잘 보니까 열 가지고는 3개 딱 나누는 거 좋은데 변수는 T 변화 없음, V 변화 없음. 뭔가 하나 아쉽죠? 뭐예요? 압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변수 차원에서 압력의 변화가 없는 것. 정적. 당연히 열 차원에서는 열 모든 항목들이 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보니까 이 전체 엔트로피는 뭐만 변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 변화가 있죠. 그럼 아까 부피 변화 있으니까 ln V1분의 V2라고 하고 뭐가 붙어요? nr. 그럼 여기서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뭐만 변합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의 변화만 있겠죠. 그럼 온도 변화가니까 ln T1분의 T2라고 해놓고 내부 에너지니까 2분의 3nr. 간단하게 외울 수 있죠. 그럼 여기는요. 단열이기 때문에 열 출입이 아예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입니다. 여기는요. 정적입니다. 원래는 양쪽 다 변하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써보니 nr에 2분의 3nr에 ln T1분의 T2 그 다음에 그냥 nr에 ln의 V1분의 V2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이놈이나 정합 과정이니까 똑같은 값이더라라고 해서 어디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합쳐버리니까 2분의 5 nr ln v1분의 v2 혹은 t1분의 t2라 해도 된다. 그럼 요것도 바뀌겠죠? 요것도 원래는 2분의 3 nr 델타 t와 p 델타 v로 이렇게 따로따로 갔어야 되는데 정합일 때만 얘가 다시 그냥 nr 델타 t로도 바뀌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2분의 5 nr 델타 t로 넘어가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수식만 계속 볼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한번 봐보자 라고 하니까 기본은 PV 그래프를 씁니다. 그럼 등온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팽창하면 열 흡수하면 이렇게 가고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1이더라. 요거는 P 델타 V로 쓰면 되고 P라는 게 V분의 nRT
dv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nRT의 ln v1분의 v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적분, x분의 1 적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구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간혹 쓴다는 거지 매번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W고 W고 곧 Q더라 라고 하는 그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PV 그래프가 큰 의미가 없어요. 뭔데요? 네. 부피만 변하는 거죠. 부피가 고정이죠. 부피는 고정이고 압력만 변하더라. 그 압력 변화가 온도의 변화와 똑같더라. 아무런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뭔 말인가요? 얘들을 돈으로 보면 돈 벌어와서 다 쓰는 거죠. 친구로 둬야 돼요. 근데 자기는 저축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속고 있는 거죠. 막 돈 벌어오는데 20대 후반에 남자들이 취직을 해서 첫 해 주로 하는 짓입니다. 내가 쏠게 하면서 카드 막 끄면서 벌어온 것 같은데 뭔가 속은 것 같은데 돈을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주변에는 많이 뿌렸어요. 얘는요 자린고비 모델. 돈은 절대 버는데 절대 안 써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통장 잔액만 수직 상승하더라. 혼자 독약청청하리라 이런 거고 단열은요 느낌 들리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통장 잔액이 쭉 늘어지면서 내려가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하더라. 그죠? 벌어오는 거 없는. 좋게 말하면 수험생 모드, 나쁘게 말하면 백수 모드. 그죠? 돈 통장 깨먹으면서 살더라.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금전 출납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통장이 내려간 만큼 다 쓴 거다. 수익, 지출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쓴 거다. 그게 단열. 그럼 얘들은요?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살죠. 이렇게. 그래서 잔액이 변한 만큼 때깔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당히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다 골고루 하더라.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요 두 개의 값이 NRT가 똑같으니까 3대2로 전체가 5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한테 저축은 전체 60%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물리 공부한 건 있는데 세상의 삶의 법칙도 물리 법칙에 따라갑니다. 60% 혼자 벌 때는 60% 저장해요. 그럼 두 명이 벌 때는요. 7대 5대 2. 7분의 5 정도는 저축하고요. 나머지 2가 삽니다. 그래서 혼자 버는 것보다 맞벌이가 조금은 더 낫다. 근데 맞벌이일 때 애가 나오면 이제 더 쓰죠. 막 또 번다고 생각해서 막 쓰고 어차피 애를 못 보니까 마음은 아픈데 또 애 보기 위해서 돈은 또 베이비시터 해야 되고 보내고 하니까 알고 보면 다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애를 길러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서 혼나고 왕따 당하고 막 맨날 학교 가서 학원에서 배웠지 이러면서 다 넘어가고 이게 한국 사회죠. 한 번도 가르쳐준 게 없으면 또 시험 쳐가지고 다 퀄리파잉해요.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하면 또 말도 안 하는데 안 가르쳐주고 시험 치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새 헬조선 이게 유행한다며. 진짜 헬이야 보니까. 자, 여튼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요. 네 번째. 이거는 외부에 기체가 있으면서 안에도 있고 바깥쪽에서 막 밀어 나갔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머가 진공입니다. 진공인 상태에서 뻥 뻗어 나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단열은 돼 있는데 왜 진공인 곳에다가 쫙 기체가 팽창해 나가더라 해서 그걸 사용해서 자유팽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단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 출입은 전혀 없어요. 그럼 잘 보면 PVTN 그 다음에 Q 델타 U W 그 다음에 델타 S 델타 ST 델타 SV 이렇게 나온다면 우선 단열이니까 얘들이 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공이에요. 팽창은 했지만 여기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밀고 나가면서 힘을 줘야지 일을 하는데 힘 없이 푹 넘어가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핵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진공이다라는 말에서 추론을 해서 밀고 나갈 때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요까지 0이다. 그럼 추론의 결과로 뭐가 나와요? 이것도 0이다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단열 자유팽창에서는 열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변수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들의 온도 변화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부피는 2배가 되었죠. 만약에 이게 2배라고 치면 그럼 압력은 반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만 생길 때 일어나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고요.
부피 변화는 부피가 2배가 됐다고 치면 여기서는 ln2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도 엔트로피는 ln2 앞에 nr이 붙겠죠. 이런 게 붙어서 나오는 그만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딱 3가지 값만 증가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 열적인 변화 하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온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뭐가 변화 없어요? 속력도 변화가 없고, 운동량의 변화도 없고, 뭐 그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단열 자유팽창. 자, 그러면 기본적인 변수들의 그 틀을 제가 해드렸고 관계를 해준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변수와 열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까지 곁들여가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열 과정은 다 배웠어요. 그럼 그걸 종합한 열 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거의 종합 버전인 열 기관으로 넘으면 PV 그래프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이게 폐곡선이 돼요. 기체가 팽창하고 막 하면서 원래 자리로 딱 되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게 우회전으로 가느냐 좌회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이만큼이니까 얘를 플러스 외부에다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되고 이만큼 크고 마이너스 1, 즉 받는 일은 요만큼 작아요. 그래서 하는 양에 비해서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만큼의 면적이 W, 그래서 플러스 1을 한다라고 해요. 즉 그걸 모식도로 나타내면 어떤 열 기관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이만큼 받아서 2를 빼놓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투입대 산출, 이게 산출이 아니죠? 산출 요거. 그래서 투입대 산출 요걸 갖다가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정의해요. 그럼 요걸 다시 처리하면 열 에너지, 일 하지 말고 열로 보면 받은 열, 받고 내놓은 거의 차이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 둘 다 써도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열기관입니다. 근데 이때 고온부가 있을 테고 저온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훨씬 더 작지만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고온부의 온도와 저온부의 온도의 차이. 온도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고효율이 있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이보다 작겠죠. 그 말 뭐예요? 만들 수 있는, 온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대부분은 작은데 맥시멈 하면 딱 이 온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여기까지 가더라. 뭐예요? 맥스죠. 최대 열 효율을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열 기관입니다. 이걸 고안한 사람이 카르노라는 사람이에요. 카르노 열 기관이라 부르는 거는 이렇게까지 가고 보통은 요 2개만 써야 됩니다. 요걸 열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거꾸로 하니까 얘들이 받으면서 크고 내놓으면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델타 U는 기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갖다 썼다가 다시 원위치 하니까 없는데 어디요? 받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나면 받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열기관이라 하지 않고 이거를 열 펌프 혹은 냉각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냉각기가 있으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열을 뽑아서 더 큰 열을 뽑아내는 거죠. 뭐요?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은 뭐 냉각 개수 같은 이런 것들이 개수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쫙 한복에 정리를 해보면 5단계 풀이법이 나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엔 당연히 기체 변수를 정리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당연히 PV부터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지 흐름이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PV 말고 나머지 중요한 게 T입니다. 여기에서는 온도에서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속력이 나오고 운동량이 덩달아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체 변수를 처리하는 항 하나. 1단계, 2단계.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흡열부와 발열부를 구분을 해요. 왜요? 나중에 이 효율을 하려고. 계란을 딱 깨놓는 게 아니라 깨서 하얀자와 노란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Q, 델타 U, W를 다 합쳐놓고 맨 마지막에는 델타 S. 델타 S까지 해서 하나 다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효율을 구하겠죠. Q1분의 Q1-Q2, Q1분의 W, 유사시에는 T1분의 T1-T2까지 가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속에서 그냥 다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보세요. 필기하시고. 자, 그러면 그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본문에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 기체가 변하는 게 있죠. 압력이 P에서 3P, V에서 4V로 가는 것. 그럼 1단계는 이미 완성이 됐죠? 1단계. 그럼 2단계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자, 그럼 온도 얘기가 전혀 없으면 그냥 제일 괜찮은 것. 뭐가 괜찮냐면 그냥 PV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자리는 항상 NRT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T0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팁입니다. 괜히 난 P, 4V0를 T로 할래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PV는 NRT라고 이런 변환 관계식이 되도록 여기를 T0라 하면 여기는 3T0고 여기는 4T0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정적 과정이니까 Q와 델타 U와 W를 순서로 나타내면 W는 플러스, 델타 U는 플러스, W는 제로 하니까 당연히 얘들은 흡열. 그래서 1로 갈 때는 흡열. 그럼 두 번째는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1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여기도 증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 흡열. 뭘 구분했어요? PV 그래프를 그리고 T를 설정하면서 이미 다 1단계, 2단계가 끝났어요. 그럼 3단계에서 흡열 구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발열밖에 안 남았겠죠. 해보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발열, 부피가 줄면서 발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럼 뭡니까? 3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한번 쫙 그리면 1, 2, 3단계가 다 나옵니다. 문제에서 여기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델타 U와 W와 그 다음에 Q. 그럼 여기는 전부 다 2분의 3 NRT, 2분의 3. 항상 후렴구를 그냥 맨날 벗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처음에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하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요거 변합니다. 그래서 T에서 3T0 가니까 2T0, 그 다음에 T0 다시 빵. 당연히 한 바퀴 돌면 제로죠. 그럼 여기는요? 넓이로 가죠. 그럼 제일 처음에는 수직으로 팍 올라가니까 제로인데 그 다음은 이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러면 아랫변이 3P0, 윗변이 P0, 곱하기 3V0 나누기 2.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니까 P0에다가 3V0 곱하면 되죠. 삼각형이니까. 끝. 되겠습니까?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그럼 한 바퀴 돌고 나면 얘들이 얼마인데요? 4고 2, 6이니까 3P0, V0. 한 바퀴 돌면 이만큼입니다. 근데 한 바퀴 돌면 어떤 넓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이라고 했죠. 그걸 구해보니까 한 바퀴 뺑 돌아 나온 이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높이가 2P0, 아랫게 3V0 나누기 2. 이것도 3P0, V0. 그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맨 마지막 엔트로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1단계에서는 뭐만 변했어요? 온도만 변했죠. 부피는 안 변하죠. 그래서 온도만 변할 때는 2분의 3 NR이라 했죠. ln 몇 배? 1에서 3. 3배. 두 번째는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합니다. 그럼 2분의 3 NR에 얼마? ln 3에서 4. 부피는 그냥 NR에 ln v 1에서 4.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NR에 ln 4에서 1, 1에서 4라고 해놓고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NR 또 1에서 4라고 해놓고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변화도 다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효율 구하라.
Q1 어디까지 Q1이었어요? 아까 요 두 개가 Q1이었죠. 그럼 요거 혼자 Q2. 그죠? 네. 그래서 Q1 하면은 이걸 싹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후렴구가 nRT죠. 그래 보니까 3nRT 하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3nRT에다가 이놈을 더해요. 얼만데? 6PV.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요게 들어오죠. nRT나 PV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굳이 영어를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써도 됩니다.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6분의 뭐만 있어요? W만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빼도 되는데 굳이 뺍니까? 요것만 넣으면 되죠. 3. 요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하고 4번 박스도 한번 더 해보죠. 박스는 그냥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 번 더 해보시고 10번으로 가보죠. 박스는 사각형이 쉬우니까 놔두고 1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자, 이제 그래프가 좀 달라졌어요. 직선, 커브. 그래서 여기 요래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놔두고 제일 처음에 첫 단계 PV는 다 줬네요. P, 4P, V, 4V.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간단, 다 주진 않았군요. PB와 VB와 VC로 줬는데 얘들이 정적 과정이고 뭐 등원 과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요걸 쓰자고 했죠. 요 자리. 그럼 요걸 가지고 영어 후렴구가 nRT로 나오나 PV로 나오나 전부 다 값은 똑같다. 그럼 여기 T0, 4T0, 여기도 4T0. 그럼 여기서 온도 올라가면서 흡열.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나면서 흡열. 온도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열.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 비율이 온도로 따지니까 1대4죠. 그럼 요건 에너지도 1대4입니다. 근데 속력을 따지면 1대2죠. 운동량으로 따져도 1대2에 나오면.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2단계까지만 하면 요까지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흡열, 발열 나왔고, 각각의 항목을 왜 자꾸 U가 붙지?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단계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3 nR에 뭐예요? 3T0 여기 넣었고요.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는 있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럼 부피의 변화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죠? 적분해가지고 그냥 ln P 델타 V를 적분을 한 겁니다. 그럼 P가 V분의 nR, 그러니까 nR의 ln의 온도가 4죠. 그때 온도 4T. 요걸 집어넣어야죠. 그죠? 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1도 하니까, 1은 P에다가 부피의 변화가 3이니까, P에다가 3V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또 2분의 3nR에다가 온도 차가 얼마예요? 3T0. 이게 마이너스 V겠죠. 그럼 그때 엔트로피 변화는 처음에 변할 때 내부 온도만 변하니까 nR의 ln 어떻게 되는데? 4.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할 때는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만 변하니까 이게 2분의 3 그냥 nR ln 온도 똑같고 부피가 1대4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는 또 2분의 3nR의 4 ln의 4 그냥 nR의 ln의 4가 마이너스로. 그럼 요게 항목이 더해버리면 다 나오는 흐름이죠. 그럼 이때 효율은 어디까지가 Q1이었어요? 여기까지가 Q1이죠. 그럼 여기까지 Q1이니까 2분의 3의 3 더하기 ln 없나? ln 4 T0 그치? 그죠? T가 왜 뒤에 붙었네? 요 자리에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보면 어디 갔어요? 등온 과정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nRT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내가 잘못 썼어요. 뒤에다 쓰면 헷갈리니까 T 그 온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차이는 요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nR 그럼 그 온도가 4T0 그 다음에 ln4 이렇게 붙어요. 그죠? 네, 그래서 ln 붙고 그러면 여기서는 ln4하고 2분의 3에 곱하기 ln4에다가 2분의 3에 4 곱한 거. 그 다음엔 없죠. 요거하고 이기가 있는 거죠. 자꾸 틀리네요, 오늘. 여기가요, nr 그 t에 ln의 4. 그죠? 죄송합니다. 4에 ln4. 요거 빠져야겠죠. 자리를 잘못 놨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차이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넓이만 가지고 차이를 해도 되는데, 뭐 이것만 해도 되는데, 여튼 아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4ln4에서 빼기를 3을 빼주는 것. 그죠? 전체 면적에서 요 밑에 면적을 뺀 걸 하면은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Q1, 그죠? 그 다음에 Q1 빼기 Q2 혹은 W. 그래서 요거에, W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열 효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최대 열 효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정압과 정적을 만들면 안 되고, 요 사이에 등온 해놓고 단열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얼마가 나옵니까? 맥시멈 4T0분의 4T0와 T0의 차이, 즉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정도. 그 다음 11번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반이 되고, 속력, 온도, 운동량,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일정. 근데 엔트로피는 증가. 얼마나 증가했냐? nR, ln2만큼 증가했다. 그죠? 자,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면, 여기 이제 엔트로피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의 문제인데, 이제 12번. 자, 27도의 고온의 열 저장 장치, 3도일 때 저온의 열 저장 장치로 열 이동했다. 그럼 전체, 뭐 이런 겁니다. 열이 이렇게 있고 여기 27도씨예요. 근데 우리는 27도씨를 쓰면 안 되고 얼마를? K를 써야 되죠. 300K. 그럼 여기는 270K. 영도씨가 273이니까. 그래서 300과 270이라는 온도를 주고, 그럼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면서 얘들 잃었고 얘들은 얻었죠. 그래서 얘들은 잃었습니다. 얘들은 얻었죠. 그럼 잃은 엔트로피의 양은 300분의 Q. 얻은 엔트로피의 양은 270분의 Q. 그럼 얘들은 잃었고 얘들은 얻었죠.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때 열 이동한 게 이만큼이었다. 그럼 전체 엔트로피 알짜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270분의 Q 빼기 300분의 Q. 이게 전체 엔트로피 변화에 해당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13번. 줄 데가 없네. 이제 13번으로 가면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해놨는데 값을 조금 다르게 줬어요. 주어진 걸. 처음에는 온도가 T, 그 다음에 2분의 T이고 여기서 열이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이 이동하여 차가운 열원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즉 여기서는 감소했고 여기서는 증가했을 텐데 얘들은 T분의 Q만큼 감소했고 얘들은 2분의 T분의 Q만큼 증가한 거죠.
뭐가 S라고요? 네, 상승한 정도니까 얘가 S인 거죠. 그럼 얘는 구해보면 되죠. 그럼 이거는 여기에 붙는 거니까 2분의 S만큼 감소했다. 답은 어쨌든 S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인가? 2분의 S. 두 개 차이. 그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법칙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5단계만 쫙 풀어나가면은 계산이 조금은 제가 아까 약간 버벅거린 것처럼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가 계산은 ln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연력학 법칙까지 다 마치겠습니다.